과정 박정원입니다. 제가 리뷰할 논문은 Combating Noise Labels by Agreement, A Joint Training Method with Co-Regulariza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는 다양한 태스크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며 대부분은 정확한 라벨을 가진 대규모 학습 데이터에 의존하는 지도학습 방식으로 훈련됩니다. 그러나 대규모 데이터셋에 완전히 정확하게 주석을 달아 수집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라벨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크라우드 소싱이나 온라인 쿼리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불가피하게 노이즈 레이블을 만들어내며 이는 DNN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노이즈가 아닌 샘플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방법인 샘플 셀렉션 방법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다양한 모델이 동일한 예측값을 하도록 최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멀티뷰 러닝과 세미 슈퍼바이스 방법을 사용한 코트레이닝에서 영감을 받아 각 단일 네트워크를 훈련할 때 동료 네트워크로부터의 레귤러리제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레귤러리제이션은 네트워크 간의 예측값의 일치를 촉진하여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여전히 노이즈 레이블에 대한 메모라이제이션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공동 로스를 사용하여 훈련하는 JOCOR, Joint Training with Co-Regularization 이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스몰 로스 셀렉션이라는 샘플 셀렉션의 분야가 있습니다. 모델 학습 중에 DNN이 간단한 데이터인 클린 데이터를 먼저 학습하고 노이즈 데이터를 점차적으로 메모라이즈 하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큰 로스를 가지는 샘플들은 노이즈한 샘플이라는 관측에 따라 작은 로스를 클린 데이터로 선택하여 학습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멘톨넷과 코티칭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멘토넷은 티처 네트워크를 학습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로스가 작은 샘플을 선택하여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코티칭은 각 네트워크에서 작은 로스를 갖는 샘플을 선택 후 피어 네트워크와 샘플을 교환하여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두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학습 능력을 갖고 있기에 노이즈 레이블에 의한 다른 유형의 에러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제안된 방법으로는 디스어그리먼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네트워크에서 다른 값으로 예측한 샘플들만 이용하여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모델을 훈련하여 두 네트워크 간의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론입니다. 하지만 적은 학습 데이터로 인한 비효율적인 학습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커플링과 코티칭 플러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디커플링은 두 가지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예측값을 가지는 샘플로 각 네트워크를 학습합니다. 이는 디스어그리먼트 영역에 많은 노이즈가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코티칭 플러스는 디스어그리먼트와 코티칭의 교차 업데이트를 결합한 논문입니다. 로스가 작은 샘플들 중 두 네트워크에서 예측값이 다른 샘플을 이용하여 서로의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디스어그리먼트 전략을 사용하는 대신 명시적인 레귤러리제이션 방법을 통해 두 네트워크가 서로에게 더 가까운 예측을 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손실함수는 두 네트워크 사이의 발산을 줄이기 위해 레귤러리제이션 텀을 포함합니다. 두 개의 네트워크가 하나의 손실함수로 훈련을 하게 됐는데 손실함수는 슈퍼바이즈 로스와 컨스트럭티브 로스로 아래와 같이 구성이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레이블과 두 개의 네트워크의 예측값 사이의 거리가 각각 최소화되도록 하는 슈퍼바이즈드 로스입니다. 직관적으로 두 개의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 레이블로 인한 다른 유형의 오류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로스를 더해서 모든 태스크를 한 번에 학습하는 방식인 조인트 트레이닝을 기반으로 스몰 로스 셀렉션 단계에서 두 네트워크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모두 고려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코티칭에서의 크로스 업데이트의 방법의 장점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인 컨트라스티브 로스입니다. 서로 다른 모델들은 대부분의 클린 이그샘플에 대해 같은 값으로 예측할 것이며 노이즈 이그샘플에 대해 같은 값으로 예측할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두 네트워크 사이의 어그리먼트를 극대화하기 위해 코레귤러리제이션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코레귤러리제이션 항의 값이 작다는 것은 두 네트워크의 예측 값이 비슷하다는 의미로 클린 레이블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측인 P1과 P2의 일치를 측정하기 위해 젠슨 셔넌 다이버전스를 채택하였습니다. 구현을 단순화하기 위해 각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쿨러 라이블러 다이버전스의 합으로 대체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몰 로스 셀렉션 단계입니다. 직관적으로 스몰 로스를 가지고 있는 샘플들은 정확히 레이블된 데이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각 미니 배치 데이터에서 스몰 로스 샘플만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훈련한다면 노이즈 레이블로부터 강건할 것입니다. 제안한 방법은 코티칭과 유사한 방법으로 미니 배치에서 로스가 작은 순으로 상위 RT만큼의 샘플만 선택하여 학습에 사용합니다. 학습 초기에는 클린 데이터를 먼저 학습하기에 RT를 크게 설정하여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지만 에폭이 진행될수록 RT에 포함된 노이즈 또한 학습하기에 노이즈의 로스도 작아지므로 RT의 값은 1-노이즈 레이트에 도달할 때까지 작아지도록 시를 설정하였습니다. 샘플은 조인트 로스를 기반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인트 로스가 작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두 네트워크가 같은 값으로 예측했을 확률이 높다는 것. 또한 두 번째, 올바른 예측을 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 모델은 파라미터의 초기값이 달라 서로 다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된 스몰 로스 인스턴스는 하나의 모델을 이용하여 선택했을 때보다 클린 레이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샘플들과 그 샘플들만을 이용하여 계산된 로스만을 이용하여 두 개의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디커플링, 코티칭 플러스와 제한된 방법론을 비교한 표입니다. 디커플링의 디스어그리먼트와 조 코어의 코레귤러리제이션 모두 두 모델 사이의 다이버전스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디커플링의 경우 유효한 훈련 익샘플의 수를 줄이는 하드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였고 조 코어는 모든 훈련 익샘플에 대해 명시적인 정교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스몰 로스를 사용할 경우 샘플 셀렉션 과정에서 훈련 샘플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샘플의 수를 더 줄이지 않는 조 코어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연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인 엠니스트, 사이퍼10, 사이퍼100과 실제 대규모 노이즈셋인 클로징 1밀리언입니다. 엠니스트와 사이퍼10, 사이퍼100의 경우 클린 데이터셋이기에 의미로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노이즈를 부여했습니다. 시메트릭 노이즈는 의미로 각 클래스에서 40%를 선택하여 나머지 클래스로 균일하게 레이블을 부여하였습니다. 어시메트릭 노이즈는 각 클래스에서 40% 샘플들을 유사한 클래스로 레이블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어시메트릭의 경우 클래스 중 절반만이 노이즈가 있는 레이블을 가지므로 전체 데이터셋에서 실제 노이즈 비율은 노이즈가 있는 클래스에서의 노이즈 비율의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어시메트릭 노이즈 비율이 0.4인 경우 노이즈 레이트는 0.2를 의미합니다. 성능 지표로는 전체 테스트 데이터 개수 대비 맞게 예측한 데이터 개수인 테스트 어큐러시와 선택된 샘플들 중 클린 레이블의 개수인 레이블 프레시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스럼에서 각 데이터마다 사용한 네트워크 스트럭처와 옵티마이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비교 방법론으로는 조 코어에서 사용한 네트워크와 동일한 구조의 노이즈 레이블을 걸러내지 않은 전체 데이터를 학습한 스탠다드를 비롯하여 F 코렉션, 디커플링, 코티칭 플러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엠니스트 데이터입니다.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에폭이 진행될수록 테스트 어큐러시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제한한 모델이 가장 테스트 어큐러시 감소가 작고 마지막 에폭에서도 이 마지막 에폭 10에폭에서의 정확도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코알과 코티칭의 레이블 프리시전이 이렇게 높은 것으로 보아 클린 레이블을 잘 선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한한 방법은 에폭이 진행될수록 클린 레이블을 점점 더 많이 선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코티칭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조코어는 계속해서 성능이 향상되기에 제한한 방법이 더 우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코티칭 플러스의 경우 이렇게 노이즈 비율이 높아질 때 선택되는 예즈가 극히 적어지므로 그에 따라 성능이 저하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이퍼10 데이터셋입니다. 어스메트릭 40% 실험에서 초기 100에폭에서 코티칭이 더 나은 성능을 달성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에폭과 그 외 모든 실험에서도 제한한 방법론이 일관되게 우수한 성능을 발휘함을 보였습니다. 사이파 100 데이터셋입니다. 어큐러시 관점에서 어스메트릭 40% 실험에서만 코티칭 플러스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레이블 프리시즌 관점에서는 제한 방법론이 모든 실험에서의 최상의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클로징 1밀리언에서의 성능입니다. 베스트는 검증 정확도가 최적일 때의 점수고 라스트는 마지막 에폭에서의 점수입니다. 베스트와 라스트 모두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탠다드에 비해 제한한 방법은 베스트는 1.28, 라스트는 5.11 향상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코레귤러리제이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엠니스트와 사이파10에서 시메트리의 50%의 노이즈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제한한 방법에서 레귤러리제이션을 제외하기 위해 람다를 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래 그래프에서의 조인트 원리입니다. 또한 로스를 모두 더하여 학습하는 방법인 조인트 트레이닝 패러다임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코티칭과 스탠다드의 스몰 로스만 선택하는 방법인 스탠다드 플러스를 비교 실험군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조인트 트레이닝은 샘플을 선택할 때 조인트 로스를 선택하는 반면 코티칭은 크로스 업데이트 방법을 사용합니다. 조코어 방법이 다른 방법론 대비 테스트 어큐러시와 레이블 프리시전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코어 레귤러리제이션이 신경망이 노이즈 레이블을 기억하는 것을 강력하게 방지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사이퍼10 실험 결과 중 레이블 프리시전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인트 트레이닝 방법이 코티칭보다 클린 샘플을 걸러내는데 더 효율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셋에 노이즈 레이블이 존재할 때 로버스트하게 학습할 수 있는 코어 레귤러리제이션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한 개의 조인트 로스로 두 개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훈련시키는 것으로 로스는 슈퍼바이스 로스와 코어 레귤러라이즈 로스로 구성되었습니다. 코티칭과 유사하게 각 미니 배치에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조인트 로스가 작은 인스턴스들을 선택하였습니다. 엠니스트, 사이파10, 사이파100, 클로징 1밀리언 데이터셋을 통해 제안한 방법이 약간 혹은 극도로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도 강건하게 DNN 모델을 학습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향후 연구로 전통적인 코 트레이닝 알고리즘의 관점에서 조 코어의 이론적 기반을 탐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